한동안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 스토커 제18을 시작합니다. 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스토커 진행을 맡고 있는 스마트 뉴스팀의 김대웅 기자고요. 오늘은 또 아주 오랜만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체육부 기자 한 분이 함께 해주시고요.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CBS 스포츠 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종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본인이 한번 소개해 보시죠.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이거 제 집이었어요. 제 집이었는데 몇 회야? 10회. 제가 한 10회 정도 빠져 있었죠. 이름도 바꿨네. 뉴스토커. 네네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그냥 제가 살던 집, 제가 놀던 앞마당 같고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투입됐는데요. 김대훈 기자, 임종률 기자, 제가 뒤에서 한번 잘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누구냐고. 오해원입니다. 옛날에 전칭, 전에 귀염둥이였어요. 귀염둥이. 본인 소개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그냥 집 앞마당이라고 하는데 감이 떨어졌어. 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지금. 감이 떨어졌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 뚱땡 기자, 우리 오해원 기자가 오랜만에 뉴스토커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요. 말 좀 제대로 잘하라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뉴스토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간단히 녹음하는 날, 손현재 선수가 종합 순위 1등을 했다는 그런 나름대로 경이적인 소식 아닙니까, 임종윤 기자? 그건 어제고 오늘은 이제 4관왕이 올랐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쨌든 종합 1위하고 4관왕하고 그 리듬 체조에서 이제 김연아가 살짝 가니까 다시 손현재 선수가 뜨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 글쎄요, 팀장. 일단 우리나라 리듬 체조 역사를 새로 쓴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마르가리타 마문, 그리고 야나 쿠드랍체바, 이런 톱 랭커들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나 리자트 디노바.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게 제 담당이 아니에요. 체조가 제 담당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탑 랭커들이 안 나온 무대에서 우승을 한 거라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리듬 체조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손현재 선수가 그동안은 이렇게 메달이 이렇게 금메달까지는 아니도 동메달, 은메달 이런 거 이제 꾸준히 땄는데 이렇게 금메달 땄다는 소식에 이 체조 담당 기자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도 일이 왔구나. 그동안 이제 김연아 담당 기자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접니다, 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토스 가볍게 이제 손현재한테 넘어갔는데, 손현 선수가 또 임종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톱 랭커들이 오면 좀 아쉽게 이제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금메달 한번 따봄으로써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이제 자신감을 좀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금메달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아시안 게임에도 금메달 땄으니까 이번에도 무난하게 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댓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반에서 1등도 해봐야 전국에서 1등한다, 이런 또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1등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빠지든 뭐하든 그렇죠. 1등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메달 따고, 또 걔네들 실수할 때 안 할 때 실수 안 하면 또 리듬 체조에서 또 금메달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손현재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손현재 선수가 더욱더 잘해주시길, 너무 이뻐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또 유현진 선수, 또 추인수 선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유현진 지난주에 아무튼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임 기자. 그거를 사실 류현진 선수가 평소보다 제구라든가 변화구 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못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비의 어떤 그 지원을 받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1회 때 정말 어이없는 실수들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에드리언 곤잘레스, 그리고 이루수 디고든, 이런 선수들이 사실 에드리언 곤잘레스 수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디고든도 굉장히 날랜 선수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1루수 정말 뜬공이 해에
겹치면서 가리면서. 시야를 가리면서 이제 공을 놓치게 되면서 그게 이제 2루타로 연결되는 그런 불운도 있었고 네네. 또 맥캠프 아, 이 맥캠프. 연봉 2,025만 달러 213억 이렇게 돈 받는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때 하필 실책을 했죠. 1회에 중전 안타를 놓치면서 주자를 한 베이스씩 더 가게 했던 그런 실책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날 이제 야시엘 푸이그 LA 다저스의 야생마 아니겠습니까? 아, 야시엘 푸이그가 진짜 또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하면서 경기에? 그러니까 경기에 지각이 해출. 아니라 이제 그 경기 전 훈련 그 이런 훈련. 것 때문에 그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그렇죠. 시간에 45분 정도 늦어서 아. 출전하지 못했던. 그래서 맥캠프 선수가 나가게 된 겁니다. 사실 아. 맥캠프 선수가 부상해서 바로 그날 아하. 그 로스터에 들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감독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체 출전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서서히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푸이그 선수가 하필이면 또 그때 지각을 하면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이 푸이그. 맥캠프 선수 이 선수가 팀 내 연봉 3위의 선수예요. 아. 고액 몸값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존심이 상처가 났어요. 자기가 선발 네. 멤버에 들어가지 않은 데 네. 대해서. 그래서 네네네. 얘를 또 이제 달래주느라 선발을 내보냈는데 하필 또 거기서 실책이 나오고 그리고 또 2회 때 2루타로 연결이 됐던 그 브랜든 힉스의 타구 그 담장 앞에서 사실 수비가 좋은 선수라면 그걸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네. 그걸 또 맥캠프 선수가 놓쳤어요. 네네네. 이런 불운들이 따랐던 예.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그 타구 다음에 LA 다저스 스타디움 홈팬들이 We want 푸이그를 원해 뭐 이런 구호가 들려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수비가 불안했다는 얘기가 됐겠죠. 아유, 뭐 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불운이 겹친 악재가 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유현진 선수는 사실 자기가 제구가 잘 안 됐다. 수비에 대한 불만은 또 없다. 그런 또 성숙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다- 남을 탓해서 뭐 남을 하겠습니까? 탓해서 뭐 하냐. 네.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아주 그냥 그렇죠. 아주 그냥 젊은 놈이 아주 성숙해. 멘탈이 멘탈이. 아주 능구렁이죠. 네, 능구렁이고. 해로운 담배 한 개 피로 널 추억해본다. 주신 선수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주신 선수는 지금 나가면 승리를 승리야. 부르는 사나이예요. 나가면 승리야.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경기 막판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출루를 하고 또 결승 점수를 득점 내고. 혹은 결승 타점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추추 트레인 이 기적 소리 있지 않습니까? 뿍뿍 하는 그 기적 소리가 나오면은 그날은 저 텍사스가 이긴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저 오늘이었죠. 오늘 그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이 8회 안타. 아주 아니죠. 지저분한 안타 있잖아. 투수 맞고 그렇죠. 투수 맞고 예, 가는 내야 강스 반타. 이게 투수 내야 강스 안타. 반타로 출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타자죠. 엘비스 앤드루스 이 선수의 자월 홈런 때 홈런이. 시즌 1호 마수거리 홈런 때 결승 득점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팀이 또 이기면서 추진 선수가 이제 결승 득점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추진수의 소속팀 텍사스가 3승 올 시즌 지금 3승 3패를 기록 중인데 이 3승 모두 결승점을 추신수가 올렸어요. 지난 2일이었죠. 지난 2일 네. 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그때 9회 말 볼넷으로 출루한 다음에 이제 뭐 희생 번트 그 다음에 에드리안 벨트레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면서 끝내기 득점을 올립니다. 이때는 맞습니다. 끝내기 득점을 올렸고 다음 날이었죠. 3일에는 이제 또 역시 동점으로 맞섰던 9회 말에 1사 말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상대 대단한, 네. 마무리 이 특급 마무리죠. 조너선 파펠본이라고 음. 예전에 41세이브도 올렸던 그런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상대로 끈질긴 이 선구안 끝에 볼넷을 얻어냅니다. 끝내기 자신의 볼넷이죠. 데뷔 첫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으로 밀어내기. 결승 타점을 올렸죠. 야. 그러니까 결승 득점 2개, 결승 타점 하나. 그야말로 이제 뭐 결승 득점, 결승점의 사나이. 득점은 자기가 들어오는 게 득점인 득점이죠. 거고 타점은 남이 들어오는 게 타점인 그렇죠. 거죠. 자기가 그 다른 삼루나 뭐 이런 주자를 불러들이는 그런 타점. 역할을 그게 타점. 했던 게 타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뉴스토커에서 오늘은 한번 다뤄볼 얘기가 배구 이야기입니다. 배구. 배구 하면 생각나는 팀이 저는 딱 한 팀밖에 없어요.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든든한 삼성화재. 진짜 삼성화재 또 우승이야? 또 우승이야? 진짜 또 우승했더만요. 그 또 우승이라는 게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죠. 야, 7년 연속. 네, 7년 연속. 7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삼성화재의 배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돈의 힘이냐, 아니면 감독의 용병술이냐, 아니면 용병의 뛰어난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 배구 이야기도 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네. 옛날에 원래 정말 반대했잖아요. 재밌었는데. 예? 야구 얘기하자면서요. 저는 야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배구 이야기를 하자. 우리 스토커에서는 남들이 그럼요. 조금 관심 없는. 자, 어쨌든 배구계의 어쨌든 지존 예. 감독으로는 어쨌든 신치용 감독이 올라섰어요. 예, 7번 그렇죠. 연속 우승했지 않습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로배구가 출범해서 시즌을 치른 게 10번입니다. 10번 중에 8번을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5년 출범 첫 시즌에 그건 연속이 아니고 네, 우승을 하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두 현대캐피탈에 2번 내줬다가 어허. 내일이 7번을 지금 우승을 한 겁니다. 더 거슬러 가면 그뿐만 예. 창단이 95년이에요. 1995년. 창단이. 삼성화재가 근데 프로 이제 출범 이전에 9번 연속 우승했습니다. 실업배구. 네, 실업배구 시절에. 그럼 아직 그 기록은 못 깬 거네. 어마어마한 기록은 못 거죠. 깼는데 그러니까 9연승. 생각을 해보세요. 9년 연속. 지금 겨울에 하는 스포츠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농구와 배구. 이게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들인데 그렇죠. 이 배구 18번의 챔프전에서 16번을 삼성화재가 우승을 한 거예요. 승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8할 8푼 8리. 그리고 결승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준우승을 했다 두 이거죠. 번을 한 준우승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기아 옛날 잘 나갈 때보다도 오히려 삼성화재가 더 잘 나가는 거죠 지금. 기아 어느 해태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는 4회 우승 4번 우승. 연속은 아니잖아요. 86년부터 89년까지 4번 연속입니까? 우승했고 아. 보세요. 기아 팬이라고 하시는 분이 해태 해태팬. 기아 팬이기 때문에 기아만 그러니까 압니다. 해태 시절 아닙니까? 기아만 안다고. 해태 시절에 86년부터 89년까지 4년 연속 우승을 했고 그리고 네. 기아 타이거즈 포함해서 통산 10번 우승을 실패. 한 게 이제 해태 타이거즈 즉 지금의 현재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 농구에서 6번 연속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한은행이. 네, 안산 신한은행. 네, 신한은행이 그랬는데 최근 2번 연속 우승을 우리은행한테 내준 거죠. 그러니까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 7시즌 연속 우승은 삼성화재가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잘했지만 저는 드는 생각은 야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삼성 천하인가 이런 생각 들어버려요. 배구도 삼성화재, 야구도 삼성 라이온즈. 그렇죠. 그것도 뭐 삼성 있어. 라이온즈가 지금 최근 3년 연속 통합 3년 우승을 또 차지했으니까. 야구도 했지. 축구도 있잖아. 여러 회가 있네요. 축구. 축구는 없나? 농구도 있습니다. 농구. 농구? 뭐 삼성 최근에 삼성이 좀 못했죠. 삼성 이번에 그 가을 봄 잔치에 못 나갔죠. 축구는 플레이오프에 좀 못 최근에 나갔죠. 농구만 좀 못하고 삼성이 좀 못해요. 축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비빌 싸고 있습니다. 삼성 천하도 아니네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 천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그러네요. 삼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세계적으로도 굴지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자금력으로 선수들을 그러니까. 다 블랙홀처럼 끌어모아서 우승을 시킨다면은 우리가 삼성 천하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삼성 화재는 사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돈으로 우승을 샀다 이러기에는 그렇죠.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영 기자는 삼성 화재의 우승 원동력 7회 연속 우승 원동력 돈이 아니다. 뭘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성화재가 잘하는 건 맞아요. 삼성화재가 잘하는 건 있는데 네. 전 삼성화재가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네. 삼성화재가 잘하는 것보다 다른 팀들이 너무 못해요. 전 그렇게 봅니다. 약간 저는 시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잘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정말 옛날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갖고 있던 그 우승 DNA를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우승을 하면 신인 선수들을 별로 다른 팀들에 비해 안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선수들에게 우승 DNA를 심어주면서 네. 뭐 뛰어난 외국인 선수가 잘하면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삼성화재가 잘하는 건데 네. 다른 팀들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투자를 하고 좋은 선수를 뭐 삼성화재에서 뽑아서 데려가도 삼성화재를 못 넘는다는 거죠. 네. 그만큼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도 삼성화재를 못 이기는
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화재가 세게 나가는데. 삼성화재가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인 게 네. 올 시즌에 뛰었던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 이게 풍문으로 듣자면 네. 레오가 최고의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 그렇죠. 풍문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거예요. 올 시즌에 가장 남자부에서 높은 몸값을 받았던 선수는 네. 대한항공의 마이클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몸값이 그 현대캐피탈 챔피언 결정전에 아가메즈. 붙었던 그 현대캐피탈의 아가메즈. 사실 레오는 뭐 몸값으로 따지면 그 두 선수보다는 낮은 선수고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명성이 그러니까 뭐 아가메즈 그다음에 뭐 마이클 이 선수들은 세계적으로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자 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감독이 발굴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임대로 데려온 선수였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레오가 왔는데 그때 레오가 러시아 팀에서 뛰었는데 그때 누구한테 마이클 산체스한테 밀려서 백업 후보로 있던 선수예요. 그 선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마이클 산체스가 그렇죠. 네, 대한항공에 대한항공의 마이클 마이클. 산체스. 근데 그런 선수를 이제 삼성화재가 강점이 뭐냐? 그런 선수가 잘할 수 있게 이제 우리 선수들이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들었던 가장 그 운동 선수의 멘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고이진 선수예요. 고이진 선수. 챔피언 결정전 그 우승 확정하고 나서 고이진 현장에 선수가 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최고가 나를 위해 뛰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다면 우리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뛰게 하고 나는 그 선수를 무조건적으로 서포트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돼 있다는 거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오해원 기자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이 뭐 너무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뭐 300억 가까이 들여서 전용 훈련장도 지었어요. 그 경기장을 쓰러 경기장도 외국 지었고. 선수들이 와요. 그만큼 엄청 시설이 좋습니다. 저도 화려하게? 한번 갔는데 어. 어우 시설이 그냥 의리의리하면서도 그리고 거기 이제 사우나 시설 뭐 이런 시설도 완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같이 갔던 기자들끼리 농담삼아 이건 배구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선수들 방문을 열잖아요. 네. 그럼 중앙에 배구 코트가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 사우나에 탕 있습니까? 탕이 있습니다. 지금 아, 완벽하네. 합니다. 탕이 배구만 딱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했음에도 삼성화재를 잡지를 못했어요. 잡지를 못한 거는 삼성화재가 그만큼 잘했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영 기자도 얘기를 했다시피 초창기 삼성화재는 신진식, 김세진 그렇죠. 그렇죠. 이 한국을 대표하는 좌우 쌍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실업 무대 9연패를 이끌어냈죠. 네. 근데 프로 출범하면서 네. 신진식, 김세진 이런 선수들이 차례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06, 2007, 2005, 2006, 2006, 2007 이 두 시즌을 현대캐피탈에 우승컵을 내주게 돼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승컵을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삼성화재가 나름의 갖고 있는 그 시스템 배구가 이제는 정착이 돼서 좋다. 어떤 선수가 와도 거기에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배구가 확고하게 정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좋은 선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인 드래프트 지명 순서는 그렇죠. 역순 성적의 역순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하위 픽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치용 감독은 선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올해만큼은 그럼에도- 우리가 우승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면 항상 네,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화재는 한국 배구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재 V리그 시스템상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용을 해서 이걸 최대한 극대화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도를 뭐냐 용병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병을 뽑을 때 어떤 선수들 뽑느냐 힘 좋고 오래가는 선수를 뽑습니다.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에너자이저. 어떤 검증된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예전에 실패를 봤었거든요. 네. 그런 선수를 해서 현대캐피탈에 우승컵을 내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무명이지만 정말 힘 좋고
오래가는 시쳇말로 그냥 저 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용병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뭘 하느냐? 수비, 블로킹, 토스 이것만 합니다. 외국인 선수하고 완전히 그 분업 체계가 확실한 거예요. 그 시스템이 확실하게 체계가 잡혀져 있다는 거죠. 삼성화재는? 그러니까 예컨대 리시브 이런 거는 뭐 고준혁이라든가 예전에 뭐 여우현, 현대캐피탈로 석진우. 이적을 했지만 여우현 지금 러시안 캐시 코치를 맡고 있는 석진우 이런 선수들이 도맡아 하고 토스는 세터가 하고 블로킹은 고이진 뭐 이런 센터들이 하고 외국인 선수는 갑인 알지 않습니까? 갑인 안젤코 이런 선수들은 저 패는 선수들입니다. 공격을 무조건. 근데 재밌는 사실이 가빈이라는 선수를 현대캐피탈이 먼저 데려왔던 선수예요. 삼성화재에 가기 전에 현대캐피탈에서 봤는데 당시 김호철 감독, 지금도 김호철 감독이지만 당시 김호철 감독이 얘 아니다. 얘 안 된다. 그래서 걔를 퇴짜났대요. 그래서 그 다음 팀으로 이제 V리그의 또 다른 팀으로 갈 뻔했던 그 계약 직전까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직접 신청 감독이 가빈 집까지 캐나다까지 찾아가서 너 우리 팀으로 와. 그래서 신청 감독이 직접 현장에서 계약서 사인하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시즌 아니야? 첫 번째부터 그랬나?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안 된다 그랬대요. 아 그래? 현대캐피탈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직접 찾아간 게. 직접 찾아간 것도 두 번째는 재계약하러 간 거고 처음에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예 현대캐피탈에서 퇴짜를 놓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LIG에서 데려가려고 그랬대요. LIG 손해보험에서 계약 직전까지 갔대요. 근데 신치용 감독이 이런 애가 있다 얘기를 듣고 직접 그러니까 집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구만. 근데 이제 그 두 팀의 차이가 뭐였냐 하니까 LIG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감독이 직접 가서 내가 이 친구를 데려올 수 있을 만큼의 그 사인해서 바로 데려오는 그 정성. 권한. 그게 없었대요. 권한이 권한. 근데 이제 신촌 감독은 내가 가서 그렇지. 사인 딱 하고 데려올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제 시스템에 약간 좀 그런 것도 차이가 이게 있죠. 그 뭐냐면은 결제 시스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얘기로 가자면 결제를 잘해야 돼. 다른 얘기로 가자면은 신치용 감독이 힘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지. 뭐냐면은 지금 LIG 뭐 현대캐피탈은 물론 좀 달랐지만 LIG 같은 경우는 감독이 그냥 2, 3년 만에 그냥 2,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갈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맞아요. 근데 네. 신치용 감독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요? 95년 창단 감독이에요. 상당 감독이니까 20년째 맡고 있어요. 2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째. 그러니까 20년째. 그동안에 그런 업적을 쌓아왔기 때문에 구단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렇죠. 신치용 감독이 이제 뭐 그 삼성화재 내부로 따지면은 이미 전무를 넘었어요. 전무를 넘어서 그냥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화재 단장으로 오는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네. 신치용 감독한테. 그런 힘이 있었던 거고. 감독 보니까 행복한 감독이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진짜. 신치용 감독을 사실 이제 배구 기자들도 그 삼성화재가 너무 독주를 하니까 싫어하는 기자들도 많고 관계자들도 사실 싫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한 팀만 우승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긴장도와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이 우승을 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죠. 아까 김대용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또 삼성화재가 우승했다면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배구 관계자들도 뭐 삼성화재가 물론 잘하면 우승하면 되지만 다른 팀이 한번 우승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속내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있었죠. 판을 한번 뒤집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뭐 현대캐피탈할지 대한항공이 좀 팍팍팍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승을 하니까 신촌 감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얄밉도록 잘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신촌 감독은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특화를 시켜서 그 선수들을 조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서운 새벽 훈련. 그러니까 고이진이 주장이 삼성화재 주장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다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처럼 될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선수들이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훈련을 하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치용 감독이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허.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매일 이제 약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새벽 5시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나간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이 그 신치용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예, 5시 뭐 그러니까 그런 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피곤하다. 그러니까 다른 팀이 따라오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참 무섭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섭네요, 사실. 그 흐트러짐 없는 5시 출근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나오는 신치원 감독. 야, 그러니까 그 현대캐피탈에 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감독들도 좀 벤치마킹 해야겠어. 어쨌든 현대캐피탈의 가장 큰 라이벌이 현대캐피탈이니까 네. 삼성화재. 현대캐피탈에 있다 삼성화재로 올 시즌 앞두고 이적한 이선규 선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여우연이 가고 FA로 현대캐피탈로 가면서 보상 선수로 간 거죠. 보상 선수로 온 건데 이선규 하면 현대캐피탈에서 진짜 잔뼈가 굵은 뭐 가장 현대캐피탈 다운 선수가 바로 이선규였는데 네. 이선규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차이가 뭐냐? 네. 훈련이라 그랬어요. 훈련. 훈련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대캐피탈에서 했던 훈련하고 삼성화재에서 하던 훈련이 뭐 다르진 않대요. 다르진 아닌데 몰입도가 달랐다.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선수들이 몰입도가 달랐다 그러더라고요. 신촌 감독 뒷짐지고 있지 않나요? 어우, 제가 뒤에 몽둥이 들고 있을 거라 이 말이 내 말은. 삼성화재 제가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경기장에서 그 삼성화재 공격수 중에 박철우 선수라고 있어요. 박철우 그 사위잖아, 사위. 사위잖아요. 네. 이거 뭐 방송 나갈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 박철우 선수가 공격수니까 공격 네, 연습도 네.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신치원 감독이 진짜 이 코트에서만큼은 넌 내 사위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 팀 선수다 안 하면서 선수가 감독이지. 정말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 뭐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그냥 감독과 선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구나. 딱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삼성화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공격을 용병에게만 맡기니까 우리 선수들의 공격력이 약화되는,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때 우리 배구는 아시아 최고였어요. 그렇죠. 아시아 최고였는데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우리가 이제 저 중결승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때 감독이 신치원 감독이에요. 네. 신치원 감독인데 근데 뭐 그때 좀 운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석진욱 선수가 준결승전 때 갑자기 다쳐서 나가는 바람에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무너진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공격수들이 많잖아요. 박철우 지금 얘기 나온 거죠. 박철우, 문성민, 뭐 김효한, 그리고 전광인, 올해 뭐 신인왕이 유력한 전광인, 뭐 송명근 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삼성화재가 계속 우승을 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모두 다 삼성화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병은 진짜 그야말로 후려 패는 용병,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을 잘하는 용병을 모셔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격수들의 해결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구도 물론 비슷한 그 시기를 겪었지만 배구는 그러네요. 훨씬 더 그 의존도가 심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레오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공격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70%예요. 70%. 그렇죠. 6명이 경기하는 데서 한 명이 70%를 넘기면은 뭐 물론 리베로나 세터는 공격을 거의 하지 않지만 나머지 4명 선수들이 3명 선수들이 30% 그냥 10% 정도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박철호 선수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이 2006-2007 시즌에 우승할 때 주역이거든요. 그렇죠. 뭐 한 경기에서 막 50 몇 점씩 넘기고 50 몇 점씩 하던 선수인데 어. 지금은 한 8점 했으면 잘했어. 그러니까 10점 정도 넘기고. 그 정도 했으면 우리 철호 잘했어.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요. 그러네요. 또 국내 리그에서는 어쨌든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계 경쟁력을 그렇죠.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공격수 자원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삼성화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V리그 시스템을 최대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팀이에요. 지금 연봉이는 이런 면에서 봐도 레오라는 선수가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아가메즈, 마이클 이런 선수 큰 거 한 장이 넘어가잖아요. 100만 달러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정도에 못 미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못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하게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뭐 수비수들은 수비를 하고 수비발 잘하면 되고 공격수들은 공격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철저한 분업화 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배구로 따지자면은 이게 하나의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손실이죠, 손실. 예. 그게 삼성 스타일이야 전반적인. 그러니까 재미가 떨어질 수 재미가 있는. 없고 결과가 이기는 좋으면 1위만. 되니까. 옛날에 한때 이건희 회장도 1위만 기억한다. 2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갖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1등으로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 또 우리 임 기자와 우리 오영 기자 들으니까 삼성은
1등하기 위해서는 철저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이거를 듭니다. 삼성화재를 탓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자기네들은 정말 그 보면은 하위픽 선수들 데려와서 끊임없이 그렇죠. 조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고준용, 그렇죠. 지태환 이런 선수들 고준용. 보면은 1라운드 6순위 막 이런 1, 2, 3, 4순위도 아니에요. 이런 선수들 데려와서 엄청난 훈련.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 선수들을 길러내고 또 네. 자기네들이 공격이 부족하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자기네들은 좋은 선수들을 못 뽑아오니까 문성민, 김요한 이런 선수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용병 공격되는 애를 데려와서 공격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삼성화재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V리그의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개선을 예컨대 하면, 용병을 자유계약 선수가 아니라 뭐 예컨대 드래프트제로 한다든가 그래서 용병 평준화를 이룬다든가 그러니까 물론 삼성화재가 비싼 선수를 데려오는 건 아니었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부도 똑같은 지금 양상이에요. 그렇죠. GS GS 칼텍스도 칼텍스가. 우승한 게 베띠라는 또, 네. 이 지치지도 않은 에너자이저와 그러니까 여자레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야. 데리고 와서 우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이랑 준우승을 했는데 기업은행 이 팀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선수 라인이 가장 좋은 팀이에요. 그런 팀도 이기지 못하는 거는 베띠의 괴력 하나로 지는 겁니다. 베티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데 그래서 레오는 이제 브라질? 레오는 이제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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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어떤 그 프로농구가 한때 시행을 했던 뭐 네. 2, 3쿼터에 뭐 용병을 안 쓴다든가 여자 배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남자 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세트 제한을 둔다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전력 평준화라든가 어떤 국내 선수의 어떤 기량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봅니다. 지금 임종윤 선배가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너무 독주를 하니까 네. 이제 그 배구계에서도 약간 그 제도 변경에 대한 얘기를 좀 나오고 있대요. 이것도 이제 아까 이어서 저도 이제 또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풍문 많이 듣네. 진짜 나란 말이야. 지금 이제 여름에 같은 경우는 네네. 배구가 비시즌인데 네네. 컵 대회라는 걸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외국인 선수가 없어요. 네. 순수하게 이제 우리나라 네. 선수로만 하는데 이제 그걸로도 어느 정도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우리 배구 팬들이. 그래서 그런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대요. 한 시즌 정도는 외국인 선수를 없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즌 자체를. 그러면 좀 어떻게 우리 배구가 좀 지각 변동이 좀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있겠네요. 그리고 팬들이 더 이렇게 더 널리 배구를 알 수 있는 네, 계기가 네, 되지 네, 않을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반대를 또 심하게 할 수 있는 구단들이 또 있고 하니까 저 이제 섣불리 이제 그거는 좀 도입하는 가능성이 거. 좀 떨어지는 게 사실 이제 그 미국 이제 프로스포츠의 천국하면은 미국하고 그쵸. 유럽 아니겠습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다국적 지금 현재 다국적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선수 비율이 거의 이제 60, 7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 40%는 다 뭐 우리나라, 일본, 뭐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중남미 선수들로 채워지고 있고 뭐 NBA도 마찬가지죠. NBA도 지금 뭐 독일이나 유럽 선수들이 많이 뛰고 유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럽 축구 어떻습니까? 뭐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아스널이죠. 아스널. 그렇죠. 아스널 같은 경우는 한때 베스트 11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던 그랬어요? 팀이 아스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이 프로스포츠에서 지금은 좀 외국인 달라지긴 선수가 했죠. 뛰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이에요. 네.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네. 뭐 용병을 아예 뺀다 이러기에는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컨대 저는 이제 뭐 어떤 포지션 제한이라든가 신장 제한 이런 거를 한다면은 신장이요? 키? 키 제한을 한다면은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네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화재 각고의 노력 끝에 1군 7연속 우승이지만 거기에 또 용병 제도에 약간의 좀 문제점 이런 게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임 팀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개선해야 팬들도 저 같은 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또 삼성화재. 야, 배구는 삼성화재야 그냥. 맞아요. 과연 누가 이기느냐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결국은 또 아무도 못 이겼어요. 참 신치용 감독 진짜 얄밉도록 잘하는 그럼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서 진짜 또 국제 대회에서 점수를 내려면 아무튼 용병
우리나라 공격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저는 김대웅 기자였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알찬 스포츠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오랜만에 오해영 기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 앞마당 같아요. 너무 편하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더 분발해. 알겠습니다. 뻔뻔하고 여전하구만.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임종률 팀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정리가 제대로 좀 안 된 듯한 부분도 있지만 할 얘기는 좀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쉽게 이제 신치용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그게 안 됐는데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요. 뭐 짤막하게 시작하고 해도 짧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네. 배구 팀장으로서 배구 인기를 위해서는 좀 돌아가면서 우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른 팀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나라 배구 파이팅 하시고 여자 배구는 GS 칼텍스가 우승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잘했어. 재밌네. 배구 괜찮아. 왜 안 한다고 그래?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